축구는 때때로 단순히 골을 주고받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천재들이 정작 자신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 의해 숨통이 조여지는 비극의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어느 베테랑 축구인이 남긴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는 부활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했던 미국 프로축구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직후 터져나왔다. 그 짧은 문장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분명 모든 조건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팀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처참한 상황으로 끌고 간 것일까?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LAFC와 휴스턴 다이너모가 맞붙었던 경기를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야 한다. 단순히 전광판 위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경기는 현대 축구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재능 낭비의 사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경기 전부터 엄청난 부담감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명성 높은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치른 뒤 LAFC는 다시 리그로 복귀했고 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수치와 각종 예측 시스템, 심지어 도박업계 전망까지 모두 홈팀의 일방적 우세를 가려준다. LAFC 승리 배당률은 1.67배였다. 반대로 휴스턴은 5배에 머물렀다. 대부분은 이 경기가 LAFC 공격진의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축구라는 종목은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요소를 항상 품고 있다. 바로 감독의 자존심이었다. 모든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구호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던 산토스 감독은 이후 많은 이들에게 전술적 범죄라는 평가를 듣게 될 선택을 내리고 말았다. 그는 손흥민 같은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자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증명하겠다는 듯 산토스 감독은 전문가들조차 의아함을 감추지 못할 선발 구성을 내놓았다. 유럽 최고 무대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던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세웠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지역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게 만들었다. 반면 최전방에는 오르다즈와 마르티네즈 그리고 샤펠버그를 세웠다. 경기 조율 능력이나 클래스면에서 한국의 슈퍼스타와 비교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다. 명문 구단의 자존심을 걸고 진행된 위험한 실험은 그렇게 시작됐다. 킥오프와 동시에 산토스 감독 철학의 균열은 빠르게 드러났다. 휴스턴 다이너모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자 LAFC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측면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수비를 무너뜨려야 할 손흥민은 중원에서 공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에 묶여버렸다. 환상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야 할 선수가 이제는 산토스 감독과 같은 국적인 캐나다 출신 샤펠버그를 돕는 지원 역할로 변해버린 것이다. 샤펠버그는 빠른 스피드를 갖췄지만 섬세함과 판단력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흥민이 마치 떠먹여주듯 완벽한 패스를 건네도 그는 허둥거리며 휴스턴 수비진의 공을 넘기는 장면을 반복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능력 차이가 아니다. 엄청난 가치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가져다가 흔들리는 탁자 다리를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산이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불균형이 극에 달한 순간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찾아왔다. 수없이 많은 환상적인 프리킥 장면을 만들어낸 손흥민이 마르티네즈와 함께 공 앞에 섰다. 관중들의 시선은 모두 등번호 7번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발끝에서 상식을 거부하는 궤적, 물리법칙조차 비웃는 한 장면이 탄생하기를 기다리며 숨을 삼켰다. 하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감독석 어딘가에서 내려온 보이지 않는 결정 때문이었는지 정작 공 앞에 선 선수는 마르티네즈였다. 그리고 결과는 허탈했다. 슈팅은 그대로 수비벽에 가로막혔다.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난 장면이었다. 관중석을 메운 팬들의 얼굴에는 짙은 허무함만이 드리워졌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산토스 감독은 단순한 전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빈 공간 속에서 평범한 선수들의 수준을 더 커 보이게 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지적 우월감에 갇힌 고집이었다. LAFC가 잘못된 해답을 붙잡고 헤매는 사이 휴스턴 다이너모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다. 그리고 잔인할 만큼 효율적이었다. 왼쪽 측면 역습이 전개되던 순간 뒤쪽으로 흐른 공 하나가 맥에게 연결됐다. 그는 번개처럼 강한 슈팅을 날렸고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득점 가능성이 겨우 3%에 지나지 않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LAFC 수비 조직은 이미 중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동안 요리스의 슈퍼세이브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대가가 결국 터진 것이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었다.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인 손흥민이 공을 탈취하기 위해 자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가는 모습에 선수들의 시선이 빼앗겼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공간은 텅 비어버렸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몇 분이 흐른 뒤 굴절된 프리킥 상황에서 LAFC는 또다시 실점을 허용했다. 경기장 안에서 2골 차이로 밀리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산토스 감독 철학을 향한 가장 뼈아픈 비판처럼 느껴졌다. 전반 종료 직전 무너지는 시스템 속에서도 유일하게 차분함을 잃지 않았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날카롭게 찔러넣은 패스가 시작이었다. 공을 받은 샤펠버그가 크로스를 연결했고 오르다즈가 마무리하며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조직력의 승리가 아니었다. 오직 손흥민 개인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그 한 골이 존재한다고 해서 LAFC가 시즌 개막 이후 가장 암울한 전반전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많은 이들은 기대했다. 이제라도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원래 위치로 되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고집은 또 다른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중계 화면 속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손흥민이 센터백에게 공을 받기 위해 팀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 직접 내려왔다. 그리고 묵묵하게 공을 몰고 중원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것은 축구 전술이라 부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측면 공간을 파괴하고 골을 마무리하는 순간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던 킬러를 단순한 운반책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득점 본능을 가진 공격수에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떠넘기는 행위는 팬들의 상식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선수 재능을 향한 모욕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LAFC의 붕괴는 산토스 감독이 가장 신뢰하던 선수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마지막 장면을 맞이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왔던 의스타키오는 마치 상대편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처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후반 51분 중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을 다루는 실수가 나왔다. 휴스턴은 곧바로 역습에 나섰고 몇 차례 패스만으로 공격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공은 다시 LAFC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3대1. 순간 경기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관중석 한쪽에서는 징계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던 에이스 부안가마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안가의 부재 역시 팀에는 치명적인 손실이었다. 하지만 LAFC의 모든 가능성을 집어삼킨 진짜 심연은 손흥민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위치에 배치된 선택이었다. 그리고 후반 54분 그 비극은 마침내 완성됐다.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 다시 반복됐다. 수비 라인을 위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의스타키오가 공을 빼앗겼고 휴스턴은 번개처럼 역습을 전개했다. 순식간에 이어진 공격 끝에 맥클레인이 자신의 멀티골을 완성했다. 점수는 4대1. 사실상 승부는 그 순간 막을 내렸다. 남은 시간은 LAFC 선수들에게는 고통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원 전체를 끝없이 오가야 했던 손흥민에게는 산토스 감독의 냉혹한 선택이 계속되는 시간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더 이상 리더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낡고 비좁은 전술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린 한 영웅을 떠올렸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만들었을까? 왜 감독은 승리 가능성까지 희생하면서 이미 실패 조짐이 보이는 실험을 끝내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그 해답은 산토스 감독 스스로의 지나치게 커져버린 자존심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슈퍼스타 없이도 돌아가는 체계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스템은 정작 팀이 가진 유일한 슈퍼스타의 창의성과 재능을 조금씩 소모하고 있었다. 모든 선수가 득점을 나누는 축구를 만들겠다는 야심은 거창했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준 결론은 냉정했다. 손흥민이 직접 만들어낸 장면을 제외하면 누구도 효율적으로 골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전력이 더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휴스턴에게 당한 4대1 패배는 단순히 승점 손실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미완성 축구 철학이 완전히 붕괴한 순간이자 실패 선언과 다름없는 결과였다. 경기가 종료된 뒤 경기장을 빠져나가던 손흥민의 뒷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쏟아냈다. 도움을 만들었다. 공을 직접 운반했다. 수비에도 참여했다. 프리킥 상황에서는 수비수 머리를 스치고 골대를 강타한 장면만 아니었다면 직접 득점까지 기록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봄 전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혼자 모든 것을 바꾸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그 날개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억지로 접어버리려 한다면 더욱 그렇다. 팬들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있다. 산토스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섰다. SNS 공간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끔찍했던 90분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손흥민이라는 재능을 보유하고도 그 가치를 활용할 방법을 모르는 팀은 성장하는 팀이 아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는 존재일 뿐이다. 예술가의 손에 쟁기를 쥐어주고 끝없는 들판으로 내모는 행동은 지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다. 만약 산토스 감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혹은 LAFC 구단 수뇌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 팀의 미래는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향할 수 있다.
손흥민은 오래된 시스템과 눈먼 자존심의 짐을 떠안는 대신 즐거움과 자유 속에서 자신의 축구를 펼칠 자격이 충분한 선수다. 이제 시선은 LAFC 구단 수뇌부를 향한다. 감독석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은 뒤에야 깨달음이 시작될 것인가? 이미 산토스 감독을 대신할 수 있는 후보군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팬들이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손흥민이 다시 공격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의 재능이 허황된 철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가치로 대우받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어야 한다. 비가 지나간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다시 한번 세계 축구 무대 위에서 손흥민이 예전처럼 눈부시고 강렬하게 폭발하는 순간이 오기를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이번 LAFC의 선택과 산토스 감독의 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